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삶이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여러 계절과 폭풍우를 거쳐 흐르다가 이 나이가 되어 완전한 평화와 안녕을 바라게 된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그 강물에 원치 않는 큰 파도가 일어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도 있죠. 저는 어르신들께서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과 친한 친구처럼 마주 앉아 우리 황홍이의 어르신들께서 때때로 직면해야 할 수도 있는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폐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저는 두려움이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꾸며 매일매일을 더 즐겁고 평화롭게 그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약속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께서는 안심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여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소중한 동기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이 여정을 탐험해 볼까요? 첫째로 제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늘 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깊은 이해와 사랑을 담아서요. 특히 우리 폐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폐는 마치 신비로운 한 쌍의 날개처럼 밤낮으로 부지런히 숨을 쉬며 우리 몸에 생명을 불어넣죠.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조용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것은 격렬한 통증처럼 명백한 신호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주 평범한 변화들, 전에는 없던 조금 이상한 느낌들, 아니면 사소하지만 뭔가 다른 점일 수도 있어요. 가령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는 마른 기침, 몇 주간 이어지며 호전되지 않는 기침, 아니면 가래가 더 많이 나오고 기침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죠. 또 어르신들께서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숨이 가빠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찰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슴 부위가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이나 무기력함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섬세하게 귀 기울이고 그 신호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심을 가져다 줄 거예요.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폐와 호흡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전반적으로 능동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스스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것들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제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면 어떤 문제든지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든든함과 안정감을 주며 그로 인해 우리는 매일의 삶을 더욱 온전히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막 학교를 졸업했을 때 한 나이 드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원래 아주 건강하셔서 잔병 치레도 거의 없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른 기침이 오래 지속되었고 가끔은 오래 걸을 때 약간의 호흡 곤란을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날씨 변화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간호사인 조카딸이 더 자세히 검사해 보라고 권했죠. 바로 그 예리함과 능동적인 자세 덕분에 그 어르신은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다행히 조카딸의 말을 듣고 일찍 검사를 받아봤어요. 이제 제 폐를 더 잘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기 호흡이나 기침 소리의 작은 변화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게 바로 폐가 너에게 말하는 방식이란다. 라고요. 심지어 저 자신도 가끔 바쁜 일과 생활 때문에 피로 신호나 가슴 부위의 작은 불편함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닫죠. 매일 몇 분이라도 자신을 점검하고 몸과 대화하는 것,
특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은 제가 생활 리듬을 조절하고 식습관과 휴식에 더 주의를 기울여 몸과 폐가 항상 최상의 보살핌을 받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스스로 진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인 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나 주치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몸의 신호들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이해심 가득한 방식으로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의사는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드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효과적인 폐 관리 계획을 세워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필수적인 정신적 치료제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바로 낙관적인 마음과 활짝 열린 사랑의 유대감이에요. 특히 우리 폐를 돌볼 때 더욱 중요하죠. 우리가 황홀에 접어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뜻밖의 일들이 쉽게 마음에 스며들 수 있죠. 하지만 어르신들, 바로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 기쁨을 받아들이는 활짝 열린 마음,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삶의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튼튼한 갑옷이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 폐가 더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즐겁고 낙관적인 정신은 강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마음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특히 호흡기 계통에요. 그것은 걱정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몸이 깊은 휴식을 취하고 더 잘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죠. 더 많이 웃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거운 짐이 줄어들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힘과 동기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몸이 건강 문제에 맞서 싸울 내면의 힘을 더하게 하고 폐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유대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늘 곁에서 나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결코 외롭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낀다는 감정은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주어 모든 것을 더 가볍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내 호흡도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환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제가 매우 아끼고 자주 대화하는 해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은 폐 건강 때문에 한동안 꽤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박사님은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숨이 가쁘고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언제나 낙관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박사님은 저에게 자신의 비결이 매일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동네 양생클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어르신들은 함께 운동하고 노래를 부르곤 하죠. 박사님은 반짝이는 눈빛과 함께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 나이든 친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모든 피로와 걱정이 사라져요. 훨씬 더 숨쉬기가 편안해진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병도 우리를 무서워하죠. 안 그런가요? 박사님은 또한 옛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해서 옛 추억,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곤 하셨어요. 그 대화들, 그 상쾌한 웃음들이 바로 박사님의 가장 귀중한 영양제였답니다. 그것이 박사님을 항상 명민하고 삶을 사랑하게 만들었으며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러니 어르신들, 저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속마음이나 걱정거리를 가족, 친구들 또는 어르신이 신뢰하는 누구에게든 편안하게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르신들,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랑과 유대감, 그리고 낙관적인 정신이야말로 무한한 힘의 원천이며 우리 건강관리 여정에서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에 맞서고 극복할 용기를 더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폐가 항상 기쁨과 희망의 맑은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건강한 식단과 가벼운 꾸준한 운동의 절대적인 역할이에요. 폐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르신들, 우리 폐를 마치 몸속에 매우 정교한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가 시간이 지나도 효율적이고 튼튼하게 작동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비하고 가장 좋은 연료를 공급해야 하죠.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와 가볍게 산책하는 것, 그리고 매일 꾸준히 체조하는 것들이 바로 그 훌륭한 연료들이랍니다. 이것들은 우리 폐를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채워줄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식단을 따르면 우리 몸은 최적의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기 계통의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외부 환경에 원치 않는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죠. 염증 위험을 줄이고 폐가 더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즉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건강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많아 폐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걷거나 양생 요가, 심호흡 운동처럼 가볍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저 집안일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유연해지고 폐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흉곽 관절이 유연하게 유지되어 폐가 더 잘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주며 특히 어르신들이 더 깊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몸의 회복과 재생 과정을 돕는 것이죠. 폐가 영양을 통해 내부적으로 잘 보살펴지고 운동을 통해 가볍게 단련된다면 우리는 더 젊고 활기찬 느낌을 받고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삶을 즐길 수 있으며 숨쉬기도 정말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 점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본보기세요. 저는 늘 어머니를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는 올해 70대 중반이신데도 언제나 활동적이고 명민하며 생기 넘치시죠. 어머니는 항상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규칙적인 발걸음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요. 특히 심호흡 운동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는데 이것이 폐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제철 신선한 채소, 맛있는 과일, 생선, 흰살코기, 그리고 영양가 있는 견과류를 듬뿍 넣어 직접 요리한 음식을 준비하시죠. 기름지거나 설탕이 많은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은 아주 절제하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경험을 담아 재미있게 말씀하시곤 해요. 사람은 과학적으로 먹고 꾸준히 운동해야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거야. 덕분에 엄마는 숨쉬기가 아주 가볍고 숨이 가쁜 적도 거의 없어. 어머니가 매일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자기 관리의 효과를 더욱 깊이 믿게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가볍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자주 준비해 드리면서 어머니가 항상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시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체력,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활동과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너무 무리하거나 극단적으로 음식을 가려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마세요. 자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양은 물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찾아보세요. 특히 담배 연기와 오염된 환경은 폐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된 생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꾸준함이 바로 건강한 생활 방식과 활기 넘치는 정신을 유지하는 열쇠이며 폐를 최상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중요성 면에서는 결코 덜하지 않은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상생활에서든 아니면 폐와 관련된 문제처럼 건강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든 말이죠.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 때 전문가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용기 있게 의사에게 찾아가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진심 어린 경청과 깊은 이해를 받게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조언하고 유용한 팁을 제공하며 함께 가장 적합한 돌봄 계획을 세워주실 겁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더 이상 불확실하거나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행은 큰 위로와 사랑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힘을 더해 줄 겁니다. 모든 압력과 걱정을 혼자 짊어질 필요 없이 나누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 큰 평안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감정은 무한한 따뜻함을 주며 삶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자신의 호흡을 위해 싸울 동기를 더해줄 겁니다. 저는 한 나이 드신 환자분과 그 가족을 상담하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은 온화한 분이셨는데 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하고 걱정하셨죠. 심지어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온 가족이 이 어려운 도전에 함께 맞서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숨기거나 주저하지 않고 함께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며 병원에서 주최하는 정보 공유 세션에도 함께 참여하여 폐 관리 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르신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자녀와 손주들이 항상 함께 와서 손을 잡고 격려해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폐에 좋은 가볍고 건강한 간식을 챙겨 오셨죠. 심지어 그들은 돌아가면서 돌보고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영양식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그 어르신은 저에게 고마움과 행복이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자녀들과 손주들 덕분에 제가 훨씬 강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매일 평화롭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숨쉬기도 훨씬 편안해졌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동행과 사랑, 그리고 가족 유대감의 놀라운 힘이 몸과 마음 모두에게 귀중한 약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하세요. 그것은 주치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어르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도록 허락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는다면 우리 폐가 항상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늘 우리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제가 마음속 깊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황홍이 폐의 건강 관리는 약이나 복잡한 검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오는 관심, 건강한 생활 방식, 그리고 낙관적이고 굳건한 정신의 여정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늘 안심하시고 굳게 믿으세요.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숨결이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만약 이 공유가 어르신들에게 유익하고 마음에 와닿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라이크와 공유, 쉐어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나가요. 그리고 어르신들, 황홍이 폐의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서 또는 호흡기 건강에 대한 걱정에 직면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비결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합시다. 어르신들, 다음 건강과 삶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